자, 앞으로 당분간 코인 문제를 빨리 터뜨려 버리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회사 본사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4일날 화요일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했는데 대표가 31살짜리라는 거예요. 이 조사 대상 직원이 17명이래요. 대표 외에 회계장부와 명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거래소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을 상대로 1조 7천억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해 6개월 안에 3배인 1,8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피라미드 다단계를 한 거죠. 전국 200개 센터를 두고 오프라인 설명회도 했다. 딱 제가 말한 대로 다단계 피라미드 모집을 한 겁니다. 센터로 사람들이 찾아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수익금을 주고 안심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처음 가입한 회원들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돌려막기, 폰지 사기, 딱 말한 족보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요. 또 수익금을 지급할 때 이 거래소에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화폐를 지급하며 아직은 상장 전이지만 사두면 수익이 날 거라고 사도록 유도했고 이 업체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형태로 운영됐지만 사실은 다단계 코인 업체였다. 제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중에 제가 주부나 5, 60대 등이 많다 했는데 여기도 딱 보면 다단계로 주부와 5, 60대 중장년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억 피해고 15일 기준으로 이 거래소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 2,400억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약 90만 건의 거래가 기록이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1조 7천억을 4만 회원한테 받았다. 폰지 사기를 하고 있다. 여기만 그렇게 했어요. 딴 데도 다 그렇죠. 자, 이 회사가 200개 센터를 두고 설명회를 했는데 적발되기 쉬운 온라인 홍보나 영업은 안 하고 깜깜이 식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했고 20대부터 70대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거래소는 정부 당국이나 관할 지방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고 자, 그래서 가상화폐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범죄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사 덮쳤다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V글로벌이라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600만 원 투자하면 1,80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 41억 자본금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자본금 3위라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라는 자가 이제 이병글이라는 자인데 여기에 지금 1차로 덮쳤습니다. 그런데 31살짜리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건 바지지요. 그래서 이들에 적용된 것이 사기하고 유사수신행위, 방문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여성, 주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잡코인을 갖다가 팔아먹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 가상화폐를 하는 데는요, 이 정부가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으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상화폐에 간접 투자한 것이 500억이 넘는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343억, 산업은행이 117억 7천만 원, 국민연금공단이 34억 7천만 원, 우정사업본부가 4억 9천만 원, 기업은행이 1억 9천만 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 500억이 넘는 돈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정부가 2017년에도 가상화폐에 모태펀드가 193억을 투자했는데 이후 18년에 도박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28억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92억, 2020년에 6억 됐다가 올해 1, 3월에만 또 중기부 투자가요. 이 중기부 투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24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투자 내역들을 다 살펴보니까 343억이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태펀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중소기업 벤처 캐피탈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태펀드가 투자한 벤처펀드 속에 지금 이런 것들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 수익률이 지금 높다라고 하는데 아직 상장도 되기 전이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죠.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고 한 달 수수료가 업비트가 3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금 정부 기관들도 펀드에 자금을 들고 가서 펀드에 대고 펀드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융위원장이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보호가 되지 않으니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고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의원이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이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지금 지적까지도 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판결문 938건이 있는데요. 이 8건을 분석해 보니까 범죄에 동원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 지금 이 2건 중 1건은 마약 대금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비트코인 관련 범죄 유형만 보면 마약이 30건, 사기 16건, 환치기 도박 3건, 유사시신 2건, 차명거래 2건, 횡령 2건, 음란물 2건, 기타 3건이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사기범이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범죄 화폐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왕서방들이 환치기를 하고 대학생은 마약 구매를 하고 그래서 코인 가격 맞추기 도박판에다가 음란물 팔고 비트코인 받고 계좌 추적 어렵고 변동성도 심하고 자, 정부가 가상화폐 인정하지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처벌을 제대로 해야죠. 자, 그런데 소규모 잡코인에 대한 사기도 조심해야 된다. 유망한 코인이 있어요 하면서 소개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면요. 암호화폐 제도화 안 한다는데 편의점, 카페, 영화관, 일상에 다 파고들어서 온 오프라인 7만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 1억 기부한 회사도 있다. 투기성 자산이다 뭐 이러면서 옹호하고 자빠졌습니다. 곧 상장될 거라고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잠적하는 잡코인 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SNS로 특정 코인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홍보도 하고 개발업체를 사칭한 뒤에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장과 과정 비공개가 되는 부분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암호화폐 개발업체를 사칭한 다음에 거래소에 상장 후 가격이 뛴다고.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먹는데요. 자, 암호화폐는 상장 심사도 비공개입니다. 개발도 비공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업비트라는 1위 상장 업체에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사기 제보가 총 61건이고 거짓 상장 제보로 투자를 유인한 뒤에 연락 두절이 80건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메신저에서 하고 채팅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개발업체를 사칭한 뒤에 투자자 모으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특정 알트코인, 잡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거라고 속인 다음에 팔아먹고 튀고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지금 공식적이지 않고 법적 보호도 안 받지만은 절차가 있는데
상장 신청하고 내부 거래소 심의를 받고 최종 상장되는데 상장까지는 짧게는 3주, 길게는 1년 걸리는데 검증 단계가 많아서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알트코인의 개수는 신청 규모에 비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측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데도 상장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신청도 많아서 실제 상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게 상장하는 과정은 투명하겠어요? 이것도 뒷거래가 다 있겠죠. 그럼에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알트코인이 맨날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규모 상장된 신규 암호화폐가 2018년에 116개, 작년에 23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심사 과정 일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투명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 4대 코인 거래소 연 매출이 10배가 뛰었대요. 2020년에 4,312억인데 2021년에 4조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배가 뛰었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업비트는 회원 430만 명, 상장 코인이 178개, 수수료가 0.05에서 0.25, 그리고 이 빗썸이 500만 명, 상장 코인이 174개, 코인원이 회원수 100만 명, 상장 코인이 188개, 그리고 코빗이 회원 70만에 상장 코인이 34개. 자, 그래서 1거래량이 업비트가 21조 2214억, 빗썸이 2조 8891억, 코인원이 1조 2152억, 코빗이 1256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액이 25조 넘어서 코스피, 코스닥 합친 수준이고 어떤 날은 이 두 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투자 제한이 쏟아지고 있고 미국 코인베이스의 상장 성공한 효과도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뭐 했다 해서 믿지 마세요. 중개, 애탁, 결제, 청산 등을 다 하고 있는데 감독할 기관도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래소라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수수료가 100억 번다. 이렇게 1위 거래업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짓고 헤엄치는 장사의 배경에 권력이 있지 않겠는가. 4대 거래소의 매출이 올해 4조 7천억, 그래서 네이버 5조, 카카오 4조에 육박하고 있고 4대 거래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년간에 58%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 이 광풍에요. 정치가 손 놓고 있는데 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관련되어가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식 이 리딩방이라고 하는 주식 관련 이 투자 사이트 이 또 채널 등에는 이 정권이 개입을 하면서 코인방에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 코인 때문에 4월 신용대출이 7조로 늘어나서 주요 은행 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터질 것인가. 법이 없는 곳에 공정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거래소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이 도박 사기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코인 하겠습니까? We are